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인가? 예. 화요일이고요. 네. 어제 텔레그램에 매수 포지션을 오픈했다는 얘기 이후에 일단은 단기 방향은 나와서 네, 추가적인 생각 같은 거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어제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제가 잠을 이렇게 하락장인 와중에도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어제는 한 3시까지 좀 지켜보다 잤습니다.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어, 제가 어제 매수 포지션을 오픈했던 게 언제죠? 오후 3시였죠. 그래서 57.3에서 57.6 사이 거기에서 이제 5배 롱을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하방 쐐기형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가 보인다.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매도세가 약해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이는 건데 저점을 살짝씩 낮추지만 이제 매도세가 약해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씁니다. 저점을 약갱신을 하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힘이 응축되는 RSI가 상승해 있는 저점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매도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될 때가 이런 때이거든요. 다만 이럴 때는 이 쐐기가 하방 이탈할 경우에는 이전의 하락폭을 한 번 더 이제 레그다운 영어로 쓰지 말까요? 네, 한 번 더 같은 크기의 하락폭을 진행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가 깨졌다면은 네, 대충 봐도 똑같이 6% 정도 하락, 53K 정도까지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금 뭐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제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밤에도 막 비트코인 하나 둘 셋 화이팅 했었죠. 그 이유가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행히 위로 뚫어주면서 어제 제가 여기쯤에서도 58.1 여기에서 마지막 지지를 할 때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었죠. 사실상 여기가 깨지면 이게 이제 휩소 처리가 되면서 더욱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상승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매수 포지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목표가는 618 구간 여기에서 이번 하락 크기의 되돌림 618만 얘기했지만 62K를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냥 382 6만 100달러까지라도 일단은 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할 것 같고 이거는 단기 포지션입니다. 오래 들고 갈 포지션은 아니에요. 네, 제가 장기 포지션이 있고 중기 포지션이 있으며 단기 포지션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 포지션은 제가 이제 더 이상 현금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비슷한 때가 뭐였냐면은 이때였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때는 반대죠. 상방 쐐기. 그래서 이제 하방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던 구간인데 이때 추세가 위로 한번 발산이 되면서 항상 여기 이런 때쯤에서 이제 숏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롱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때가 보통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몇 번 안 나와요. 이럴 때는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하던가 혹은 제가 단타 매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일 정도만에 매매를 다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추세가 안 나올 때는 좀 냅두다가 뭐 여기서는 이제 또 롱 포지션 들고 와서 이렇게 먹긴 했지만 이런 분기점에서만 조금 이제 불안정한 장에서는 매매를 한다. 왜냐면 이제 손절가가 굉장히 짧고 뭐 조금 뭐 어제 이런 좀 매수 포지션은 어디로 봐야 돼? 57.3에 들어갔으니까 57.5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 제가 설정하는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가 11대 5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단타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돈은 장기 포지션으로 번다곤 하지만 단타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마진 P&L이죠. 손익이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뭐지? 난 단타가 재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 옛날 19년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인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험을 쌓아가는 입장에서 매수를 해야 할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나 이제 차트적으로도 겹칠 때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물은 소액분들은 시드가 작다는 이유로 10배, 20배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수록 이런 타이트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관점이 어떻냐.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여기가 이제 단기 1차 초단기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뭐 382, 한 58.7K까지는 되돌림이 올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상방을 틀었기 때문에 한시봉에서는 뭐 RSI가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와 줬지만 4시간에서 인제 중단을 넘었고 일봉에서는 뭐 볼 게 없죠. 계속적인 하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택도 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옆으로 조금 진행되면서 1시간 단기에 그런 과열 매수 구간을 해소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였나요? 뭐 몇 가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위아래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차트를 항상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간 매수 포지션의 목표가는 한 62K 정도는 보고 있다. 예, 그것은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 이 상승이 올라오면서 이제 더더욱 여기죠. 8월 16일에 찍었던 꼬리 저점 56.2K입니다. 56.2K가 더 중요한 가격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56.2K가 깨지면 1차 경고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손절 여부 개인적으로 손절 구간은 56.2K는 아닌데 그냥 대다수가 그럴 테니까 손절 여부 결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56.2K를 깨면은 절대 안 된다. 깨지는 순간 여기 49K까지 열린다. 49K가 저점이 아닐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 지금은 또다시 저는 이제 노 트레이딩 존입니다. 이미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간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은 할 게 없는 구간이다. 또 지켜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뭐 사스케 님도 올리셨고 트위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CME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가 이때랑 너무도 비슷하다. 기간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피어 앤 그리드 지표 그리고
이평선의 개념 너무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CME 퓨처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낸스나 기존 거래소 차트와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제 이평선도 살짝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본다는 게 조금 슬프긴 한데 자 여기에는 2023년 8월 22일에 요때 조정기간 150일 지난 후에 150일을 지난 후에 이제 검은색입니다. MA 200선을 3번 터치하고 위협을 계속적으로 주고 결국은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이 급등이 지금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30%가 올랐었어요. 이날이 꼬리 이후에 휩소다 하고 사람들 다 숏을 쳤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 너무도 똑같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일 하나, 둘, 그리고 어제 셋. 어제가 그래서 그만큼 정말로 중요했던 자리였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이대로 프랙탈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프랙탈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맞진 않죠.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때랑 지금이랑 너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간도 150일 저점을 찍고 여기도 150일 찍고 그 다음에 이 49캐리 여태까지 이탈을 안 했다. 그래서 아까 그 관점이랑 연동이 됩니다. 여기 나왔던 56.2K 저점이 깨지면은 이평선 200도 다시 한번 CME 차트 기준으로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랑은 다른 관점이 이제 하락을 더 지속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기준이 56.2K 그대로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지금은 비슷한 상태고요. 이게 아직 상승 관점이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락장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급락이 이 하락세길 같은 거를 무시하고 그대로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 제가 이제 17년부터 계속 코인을 봐왔으니까 이때랑 비슷한데 하는 그 차트들이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22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더라고요. 여기입니다. 22년 3월입니다. 자, 이때도 곧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올려준 다음에 계속 위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는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MA200을 아예 하회를 한 지 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평선이 강한 저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임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저는 이때부터였는데 결국 여기를 맞고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여기도 저점이 아니었다라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 쭉쭉 나왔죠. 그 뒤에 뭐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때는 MA200선을 추가적으로 다 이탈을 하고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의심이 훨씬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결국 뚫지 못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랑 이거랑 똑같이 보면은 저거랑 똑같이 같다면은 어제 여기에서 이 저점 여기죠 여기 아까 그거는 일봉이고 이건 1시간입니다. 찌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왔어야 됐다. 그 정도로 하지만 이거는 1시간 봉이고 일봉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볼만한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 옆으로 누웠죠. 그리고 심지어 일봉 200은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마지노선에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오늘 방송을 찍었는데, 사실 이제 어디서 사야 되냐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또 지켜볼 거고,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겠죠. 뭐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지켜줬던 이 라인을 손절을 잡고 매수 포지션을 노린다던가, 여기 지금 잡아도 롱을 잡는다면, 저랑 똑같이 62K 타겟을 잡는다면은 손익비가 그래도 한 5대1 정도는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상승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개개인마다 이제 진입 평균 단가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들어간다 하면은 또 저보다는 더 여유가 없겠죠.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메인은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꼬리로 계속 남겼던 62K를 1차로 타겟은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들어간 물량은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를 뚫는다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 이 매물대를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 매물대랑 여기랑 이제 이 상방 추세선이랑 겹치는 순간이 아마 2번이 올라가면 2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뚫기 어려울 텐데, 뚫기만 하면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여기가 아닌 70K 오버가 아니고 67K 정도를 뚫어낸다면은 상승장의 진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다 연계가 됩니다. 얘는 상방세기를 그리고 있었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왜 화살표 왜 이래?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었고, 사면봉이 뜬 겁니다. 중첩될수록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인재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도 최소한 여기 중단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켜보시고, 알트 도미넌스도 이번에도 이 4년짜리 추세선을 찍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연을 넘어가는 긴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오차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반등하는 모양새고, 이더는 정리는 안 했지만 일단 지금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는 거고, 최소한 비트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더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서라도 비트가 상승이 끝났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S&P는 이제 전고점 다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쌍봉을 형성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고점이 안 나왔다는 뷰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뭐 지금 살짝 하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618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등 후 하락이 아니라 뭐 마지막 786이 남아있긴 하지만 2만입니다. 2만 786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은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생각이 바뀌는 거는, 엔비디아 롱은 제가 그냥 정리를 했고요. 테슬라 롱으로 더 들어갔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이 주도주였다면은 이제는 조금 엔비디아보다 살짝 낮은 시총을 가진 메이저, 그러니까 코인으로 말하면 비트가 아닌 메이저 알트들이겠죠.
그쪽으로 돈이 조금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알트장을 기다리는 이유, 알트장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 세상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초대형주,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가 시장을 견인해서 나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보다 시총이 낮은 메이저 알트 개념의 그런 중형 주식들로 조금 돈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으로 보자면은 나스닥이나 S&P보다 비트가 조금 더, 코인 쪽이 조금 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에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시총을, 돈을 뿌리는 낙수 효과가 나온다고 기대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나스닥도 뭐 주식도 이제 상대적으로 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위험 자산인 코인이나 이쪽으로 돈이 유입될 때가 아닌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유동성도 뭐 현재는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골드가 횡보를 하거나 살짝 조정을 주는 게 코인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더 시그널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트랑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 골드가 먼저 선행을 합니다. 골드는 오르는데 비트는 왜 안 올라? 그래서 뭐 비트가 나스닥과 커플링 할 때가 있고 금이랑 커플링 할 때가 있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년에 골드가 먼저 올타임 하이를 찍고 비트는 빌빌 대다가 후행을 합니다. 이게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골드가 먼저 떨어지면서 낙수 효과로 코인 쪽으로 시총이 유입되고, 이거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시총이 좀 큰 게 아니잖아요. 비트에 한 20배 정도 되는 걸로, 20배인가요? 10배인가요? 10배에서 20배 사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골드가 먼저 올랐던 거, 다음 비트가 따라간다. 뒤에.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니? 떨어지는 거는 뭐 코인이 먼저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도 골드가 선행. 그 다음 비트가 따라감. 자, 비슷합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서 대추세 자체는 똑같이 갈 것이다.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이든 금 같은 상품 시장이든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올라갈 건 올라간다. 돈의 양이 그만큼 이제 확실하다는 증거인데, 돈의 양만큼 이제 그 자산 가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프랙탈적으로 제가 이건 똑같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때도 먼저 상승 후에 이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났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때는 비트가 먼저 상승을 했네요. 아무튼 금이랑 시기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커플링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이 먼저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코인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의 비교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트는 한 번 더 장이 남아있다 라는 결론에 또다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뷰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코인도 뭐 비트 맥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믿는 편이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 59K인데 손절가도 굉장히 짧아요. 56.2K입니다. 아래로 3,000달러밖에 스탑로스가 안 걸리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